사무실 이런 건 둘째 치고요. 저희는 웹도 안 만들고 그냥 페이스북 그룹 하나 만들었어요.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2,000명까지 됐어요. 플랫풋볼은 개인 참가자들이 모여서 이제 풋살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매치 진행해주는 서비스이고요. 축구나 풋살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될 사람을 모집하거나 경기장도 대관을 해야 되고 상대팀도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플랫풋볼은 이제 1회 참가비 보통 10,000원을 이제 지불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축구나 풋살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현재는 서울, 경기 그리고 일부 지방 지역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월 1,000경기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월 10,000명 이상이 저희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막상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구상 단계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마음 먹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첫 번째 창업을 할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사업을 하려면 자금부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사무실부터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부터 내야 되고 뭔가 이제 사업자로서 형태를 외형적인 거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이거를 필요로 하냐 고객들이 그거를 검증하는 게 1순위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플랫풋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사무실 이런 건 둘째 치고요. 그냥 저희는 웹도 안 만들고 그냥 페이스북 그룹 하나 만들었어요. 그룹 하나 만들어서 내 주변에 축구할 만한 애들 다 초대했어요. 팀원들의 축구할 만 다 초대를 하고 처음에 한 100명 됐나요? 부자를 하나 대관을 해서 이번 주 토요일날 오고 싶은 사람 다 와라. 상관없다. 내 1회 참가비 10,000원이다. 실제 지인들 그때는 지인의 지인, 지인의 지인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늘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2,000명까지 됐어요. 100명에서 2,000명까지. 두세 달 만에 2,000명까지 돼서 이게 분명히 되겠구나라는 검증을 거기서 했었고 2달 동안 검증을 하고 세 번째 달에 웹을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오픈을 했었죠. 회원분들은 지금은 한 22,000명 정도 되고 월에 한 10,000명 정도가 저희 서비스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초기에 100명에 비해서 엄청 늘었는데 네, 100배 이상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성장 속도가 계속해서 좀 더 빨라지고 있어요. 또 더 저희는 비전을 크게 보고 있고요. 훨씬 더 포텐셜이 큰 팀이고 서비스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외형적인 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기술이 없어도 상관없고 정말로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게 뭔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뭔지 진짜 가치가 있는지 검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 제품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 이런 전략이 어떤 식으로 구상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케팅 전략이요? 네. 일단은 정말 초기하고 이제 좀 중기하고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초기에는 솔직히 예산이 없죠. 네. 자금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제품, 서비스 본질에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인원을 모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서비스 초반에는 매일 뛰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6시간씩 뛰기도 하고요. 뭐 낮에 일하다가 저녁에 이제 인원 부족하면 다 가가지고 참가자인 척하면서 같이 뛰어주고요. 그게 거의 초반에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오셔서 만족을 하시면 그 다음에 2-3명씩 또 데리고 와요. 입소문을.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이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좀 확장이 되고 나서는 이제 지역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초반에는 이제 와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럴 때는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 타겟팅 광고를 좀 주로 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기반한 스팟에 기반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페이스북 타겟팅 광고라든지 아니면 검색 키워드 광고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적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고 커지다 보면 이제 대표님 혼자서 이제 모두 케어하기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대표님 본인만의 조직의 어떤 그런 관리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의 목표 세팅을 분기마다 해요.
각자의 목표 세팅 네. 멤버들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전체 목표가 있어요. 만약에 이번 분기의 목표가 뭐 매치를 3,000경기 달성하는 게 목표이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가 어떤 걸 해야 하는지를 각자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뭐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은 광고비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유저를 확보하겠다. 컨텐츠를 하시는 분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서 유저를 확보하겠다.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유저들을 더 확보하겠다.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서 3,000경을 달성하겠다. 이게 스스로 정렬이 되어 있고 그 목표에 맞춰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요. 네, 이제 시켜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 세팅만 같이 진행을 하고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는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방향을 잘 알려주는 거,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면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일을 진행하는 편이고요. 각자의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 방향을 볼 수 있게끔 점검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따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한 번 자기 완전 휴무일을 하루를 정해요. 그래서 뭐 토요일 완전 휴무나 일요일 완전 휴무를 정해서 그날은 아예 연락조차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핸드폰을 꺼놔도 상관이 없고 그날은 온전히 자기만의 휴식을 즐길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나머지 6일에 대해서도 출퇴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집에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나와서 하셔도 되고 외부에서 하셔도 되고 상관없고 대신에 이제 자기가 목표 세팅했던 거는 열심히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 목표를 달성을 못했을 때는 뭐 연봉을 삭감한다든지 그러진 않고요. 왜 목표를 못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목표를 못 달성했으면 뭐 목표 세팅이 잘못되었다. 애초에 우리가 세팅한 게 안 맞는 목표였다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해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목표 달성이 어렵더라.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되게 치열하게 토론을 해요. 우리가 세팅했던 목표가 과연 잘 세팅이 됐었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목표를 잘 달성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그 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레이드를 1점부터 0점까지 해서 평가를 점수를 내서 이제 나중에 보는데 너무 쉽게 목표를 달성한 거면 또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조금 더 도전적인 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항상 분기마다 세팅을 하고 그 다음 분기 진행하기 전에 평가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 목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다음 목표 세울 때 반영을 하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어요. 창업을 어린 나이에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때 혹시 두렵진 않으셨나요? 두려웠죠. 25대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25시. 네, 25대 시작을 했었고 그때는 진짜 뭘 해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들었었는데 두렵지만 일단은 도전해보는 거 도전해보면 거기서 분명히 실패하고 얻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고 다음엔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걸 절대 안 하면 되고 안 하면 또 여기서 또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걸 또 안 하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들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느덧 아시지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순서인데요. 20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혹시 자유로운 조언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업을 정말 추천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학생 때 창업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오히려 취업을 해서 회사를 몇 년 다니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금과 어느 정도 네트워크와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성공률이 높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 때는 솔직히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곳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이 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직장을 가지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되게 어려워요. 월급을 받다가 어느 순간 안 받고 자금이 없어지고 그게 되게 용기를 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혼까지 해서 가정이 있다고 하면 더더욱 힘들겠죠.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배우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약간 이런 업무적인 스킬뿐만 아니라 이런 자아 성찰도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창업을 하면서 실제로 되게 성숙해지는 걸 많이 느끼고 정말 많이 성장하는 걸 느끼고 팀원들도 정말 많이 성장하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대학교 때 한 번쯤은 창업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